네, 북한 통일전선부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폐지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죠.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이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하고 하루 만입니다. 북한이 내놓은 이번 담화문의 의도와 배경은 무엇인지 황재옥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과 함께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부가 어젯밤 대변인 담화를 내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 적은 역시 적, 또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4일 법을 만들라 전단 살포를 단속하라라는 담화가 나온 후에 4시간 만에 우리 통일부가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또 하루를 못 참고 통전부 대변인 담화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첫째, 우리 측에 재촉하는 거다. 그리고 둘째, 생각보다 북한의 내부 사정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북한은 그 대북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말에 정면 돌파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상황이 잘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그 연달은 담화가 나온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북한 통전부는 이미 시사한 여러 가지 조치들도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김재일 부부장이 앞선 담화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김여정 제1부부장이 4일 담화에서 제일 먼저 개성공단의 완전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그리고 남북군사 합의 파기 등을 시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일날 통전부는 제일 먼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기다. 사실 예측했던 측면이 있고요. 군사 분야 합의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거둔 최대의 성과인데 이러한 그 합의를 없던 것으로 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위협을 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개성공단 파기보다도 더 곤란한 것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하겠다는 대북 정책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재인 정부가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접경 지역을 콕 집어서 남측이 몹시 필요해야 할 일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군사 도발까지 감행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렇죠.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2조 1항에는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조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군사 합의를 깼다 하면서 북한은 접경 지역에 SLBM 같은 무기들을 가져와 도발할 수도 있고 또 이제 확성기 방송 체계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공들인 남북관계 개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격이 됩니다. 네. 그래도 우리 청와대와 정부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북한이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로 봐야 될까요? 사실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가 거의 매달 이루어졌던 상황을 고려할 때 왜 이 시점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네. 그것은 남북관계 개선의 실행 능력이 미약하다라고 우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북핵 문제와 연계시킨 미국의 정책을 따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북한의 불만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이제 거의 1년 8, 9개월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을 만든다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라도 그 이전에서라도 좀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을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면
실질적으로 북한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는데 2018년 8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한 후 평양으로 가시기 전에 평양회담 이전에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해달라고 국회에 협력하는 어떤 그 요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은 감은 있지만 이것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라는 것이 지금 김여정의 담화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담화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안을 마련하고 또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한다면 북한의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탈북민 단체가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대북전단 100만 장을 살포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이게 실행이 된다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9.19 군사 분야 합의로 그동안 비무장지대에서 확성기 방송이 중단이 되고 또 폐기가 이루어졌고 유해 발굴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라는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게 군사 분야 합의 파기로 이어진다면 한반도에 다시 군사적 긴장과 불안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의 문제, 우리의 노력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북한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부 대변인의 담화는 이번이 처음인데 어젯밤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담화를 낸 건 우회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우리 정부가 그동안 대미 관계에 있어서 남북 관계에서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상황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어느 정도는 어필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미국의 현 대내 정치적 상황이 김여정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담화와 이어서 이어지는 그 통전부 대변인 담화에 큰 관심을 갖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향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그 대책을 진행할 것인가는 미국 입장에서 예의주시는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담화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라는 인물이 이름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제1부부장이다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굳이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나선 의도는 저희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사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선전성동부 소속이었고 실질적인 북한 권력 서열 2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북한 쪽에서 비중을 둔다, 무게를 둔다라고 부각시키기 전에 김여정의 말은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고요. 특히 김여정이 김정은 위원장의 입이라는 측면에서 김여정의 담화는 곧 김정은의 말이다라고 익혀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2018년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를 계기로 화해 분위기가 2년 반 만에 사라지고 다시 위기를 맞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다시 움직이겠다, 다시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라는 어떤 강력한 신호를 북한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 이 어떤 담화를 통해서 우리가 북측에도 우리의 의지, 신호를 보내고 미국에도 어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우리가 법안을 만들겠다, 정부안을 마련했다,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걸리지만 당장 있을 6.25를 전후해서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우리가 조처하고 막는다면 남북 관계가 그렇게 최악의 상태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사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남북 간의 대화는 그 이후의 문제이긴 하지만 다시 열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측의 제의에 대해서 북한이 한 2년 동안
무반응으로 일궈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정색 국면을 해결하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에 세웠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어떤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북 전단 금지 동향에 따라서 남북 간의 분위기가 바뀔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좀 더 실질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확고한 그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재욱 민화협 정책위원장이었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